자, 오늘 리코인과 그래비티에 대해서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말 동안에는 김치코인들이 또 많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장에 변곡이 찾아왔습니다. 확실하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당장에 나오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 위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뭐 4년 사이클 금고 약세장 4개월 더 최대 75% 조정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5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바이낸스나 OKX 입금 주소로 입금이 됐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어떻게 보면 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고요. 단순하게 이 기사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시면 과거에 입출금량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인데 보시면 바이낸스로 22만 개, OKX로 33만 개 정도의 물량이 현재 거래소로 입금이 됐다라고 하죠. 이 전에도 바닥 구간이 드러나기 전에 보시다시피 과거에 100만 개 이상의 물량이 거래소로 입금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2022년도 하락장 끝물이었던 부분들이고 22만 개, 100만 개 정도의 거래소로 물량들이 입금이 되었을 당시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마 안 있다가 이 기간이 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금이 된 이후로 보시게 되시면 한 차례 큰 급락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시기가 바로 2022년도 10월 달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뭐 차트로 봤을 때는 100만 개 정도의 수준의 물량은 요 위치들, 20만 개 정도 수준은 딱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그 다음에 급락을 보여주게 돼요. 이때 당시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등락을 보이게 되면 고점에서부터 해서 대략 30%가량의 급락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물론 현재 과거에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바닥을 형성을 하는 이런 지표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실현 가격을 보시면 되시고요. 실현 가격을 보셨을 때 비트코인이 지난 세 번의 사이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때 당시가 2018년도인데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하는 실현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탈을 하고 나서 주황 색깔 선을 검은 색깔이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주황 색깔 선의 비트코인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바닥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실현 가격을 재차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 상승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 2023년도도 보시게 되시면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하는 실현 가격을 이탈을 합니다. 한 번 더 이탈을 하고 나서 돌파한 이후부터 해서 지지를 해주고 상승장이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실현 가격을 이탈을 했나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사이클이 아니고 네 번의 사이클 동안 2011년도부터 해서 15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바닥은 항상 이 실현 가격을 이탈하고 나서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실현 가격의 자리가 얼마냐면 현재 53K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현재가부터 해서 10%가량의 급락을 보였던 위치거든요. 이 자리가 대략 현재 9천만 원이면 10%, 11% 떨어진 위치가 바로 8,100만 원, 8천만 원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리가 강한 지지 라인인 것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바닥을 형성을 한 게 아니라 이탈을 시키고 나서 바닥을 형성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위치에서 이제 언제 바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최소한의 못해도 10에서 30% 가까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언제 떨어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단타를 하시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은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오버나잇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짧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먼저 리부터 보시게 되시면요. 우리가 항상 이 상승 파동이라는 것은 급등을 하고 나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급등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코인들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코박 토큰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자, 어떤 패턴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급등을 하고 나서 보통 이런 패턴을 보이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투매를 유발을 시킵니다. 투매라는 것은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대량으로 던지게 되면서 급락이 나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안정이 되면 그때서야 거래 대금이 실린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게 되는 건데 한 번의 급등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급등을 시작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나
급등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많은 건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번에서 3번 정도가 급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물량을 개인한테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코인인 반면에 자, 대부분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냐면 거래대금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시장이 상승할 때 움직이는 코인들은 상승 파동이 한 차례 나오게 되고 또 조정을 보이게 되고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고 조정을 보이게 되고 이렇게 상승 파동을 그려가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패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조정을 보인다라고 있잖아요. 이런 조정을 보이는 자리를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눌림목이 형성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급등을 할 때는 항상 거래량 없이 급등하는 코인은 없습니다. 반드시 급등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급등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급등이 시작됐던 거래량이 동반됐던 그 봉의 시가 구간을 지켜주는 위치가 바로 그 구간에서 눌림목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리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바닥 구간에서 급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코인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래비티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 상태에서 한번 급등이 나오죠. 그 급등이 시작된 자리가 얼마였었어요? 바로 밑에 보시게 되시면 대략 한 5.8원 정도가 됩니다. 5.08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 지지를 해주죠. 떨어지더라도 급등하고 나서 떨어지더라도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 바로 5.468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요 거래량이 붙었던 위치만큼은 지켜줍니다. 자, 보시면 급등, 조정, 또 이어서 급등, 조정. 하지만 지켜주고 급등.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위치는 그 눌림목 구간이고 그 눌림목 구간은 바로 거래량이 동반돼서 급등이 나오는 봉의 시가 구간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보세요. 리 같은 경우는 15분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동반돼서 급등이 나왔던 시점들 1040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리 같은 경우에는요 1040원이 마지노선이고요 1040원을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위치예요. 자, 그리고 1040원 위후로도 보게 되면 위쪽으로 1080원 구간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완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결국 1140원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해봐야겠죠. 근데 일봉상 흐름으로 보게 되면 보통은 이런 신규 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시의 시초가 구간이 강한 저항으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오버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1200원에서 1280원 정도까지도 1270원 정도까지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에 대응을 하실 때 솔직히 말해서 1140원 이탈하면 대응을 한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1100원에서 1088원 내지 1080원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닿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1200원대 안착해주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로는 1100원 내지 1080원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그래비티도 오늘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선을 다 그어봤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어떨까요? 자, 여기 돌파하면서 급등 나오는데 여기 시가 구간들 이 봉 보이시죠? 거래량이 처음으로 터졌던 시기가 7시 15분이었고요. 그 봉의 시가 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완벽하게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바로바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지지를 해주니까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주기 시작을 하죠.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5.8원 정도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뭐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앞에 보게 되면 5.8원, 5.85원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터졌던 거래량, 그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어디서 터집니까? 이 박스권 안에 결국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거래량만큼이 바로 매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는 매물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이 매물들이 많은 물량, 전체적으로 많은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오진 않겠지만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급락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왜? 이 정도의 절반 매물이라도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한 번에 쏟아지거든요. 이 많은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진다는 말이 아니고 절반 정도 되는 물량들은 분명히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다음 지지 라인, 대략적으로 한 5.5원에서 5.468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좀 잡아도 어쨌든 못해도 한 5%, 6% 정도는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의 추세가 이렇게 꺾여버리잖아요. 완벽하게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회복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장기 이평선 라인들에 부딪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위쪽 돌파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거래됐던 7원 근처 구간들, 여기 구간에 있는 매물도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다라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지금부터 대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비티와 그리고 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